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전일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죠. 예, 미중 간의 관세 협정.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4월 달부터 빠르면 5월 달 정도에 예, 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나라가 지금 급해요.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 속내는 아주 지금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 90일 유예가 나왔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관세 정책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당장 사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와서 아무튼 트럼프가 주가 부양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또 어제 그 약가이나 행정명령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이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다시 약가 인하가 되고 나서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나부라고 상당히 유명한 인덱스 바이오텍 인덱스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2%가 올랐을 정도로 바이오텍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핵심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 그 강제로 할 권한도 없고 또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인하하겠다. 약간의 그냥 쇼맨십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왔죠. 예, 참 그래요. 요즘 시장이 하루하루 갱검다리라고 그래서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또 오늘 또 올랐으니까 또 내일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상당히 어지러운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재료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7월 달부터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좀 본격적인 시장에 유동 자금이 공급되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6월 초에는 누가 되든 간에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초에는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5월달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5월달 변동성이 거의 마무리다. 5월달 마무리 이후로는 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었죠? 옛날에 뭐 5조 원대까지 나왔는데 벌써 7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좀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지난번에 5조까지 떨어졌는데 8조 3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거. 거래대금이 뭐 10조 정도 때 되면은 엄청난 화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쎄 코스닥 시장이 지금 7조 대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5조 원대 어쩔 때는 뭐 4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조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옆 나라를 보면 일본이 오늘 1.4%, 상해는 0.2, 대만은 1%, 홍콩이 현재 한 2%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과 대만 이쪽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뭐 4% 급등이 나왔죠. 장 끝나고 포스코 피처엠이 11조로가 아닌데 1조 1000억 정도의 이상증자가 나오면서 현재 뭐 7%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 빨리 금리나 기조가 좀 나와주면 조금 한시름 놓을 수가 있을 건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또 여기에 또 미국의 하원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뭐 폐지 법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장중에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던 그런 하루입니다.
예,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렵습니다. 알테오젠 소식인데요. 알테오젠의 제3 애널리스트가 뭐 등장했다라는 내용인데, 예, 하나증권의 김선아 연구원입니다.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분석을 개시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여의도 애널리스트 중에서 바이오 애널이는 상당히 많아가지고 바이오 애널이 없어요, 별로. 지금 2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했다.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만큼 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불신을 했고, 또 바이오 애널들이 실제로 예, 좀 많이 떠났습니다. 현업으로 제약회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대학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바이오 애널들이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또 이번에 한번 세 번째 애널리스트가 등장했다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밖에 뭐 오늘 D&D 파마텍 많이 올랐죠? 셀비온도 함께 소개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알테오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C 제형화는 선택이 아니다. 이제 곧 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임상 단계 시작 때부터 예, 이렇게 알트 비포를 적용해서 파트너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항체 의약품 기업들까지 파트너십 요청이 앞으로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할로자임이 패소하면은 인엔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엠다제 권리성도 약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할로자임의 기업 가치는 알테오젠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예, 알테오젠이 상당히 성과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할로자임 제가 월봉 그래프 보여드렸죠? 예, 요게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의 미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할로자임은 2021년 6월에 마지막 기술 수출이고, 우리는 알테오젠은 꾸준하게 계속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 할로자임 그래프보다 각도가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SC 출시 후에 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가 기업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예상의 영업이익이지만 올해 한 2,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당기 순이익은 4,400억, 내년에는 7,600억까지 나올 수 있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1조 3천억까지. 야, 1조 3천억.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죠? 보통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순이익이 많이 줄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로열티하고 마일스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조 3천억이면 이제 PER, 여러분들 PER 아시죠? 퍼를 계산할 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표가 상당히 크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한의 엄민영 위원이죠. 예, 최근에 바이오텍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신한의 엄민영.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알테오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6월 7일 특허청의 발표 예정.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6월 7일에 특허청 발표. 요게 하나의 변곡점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기별 계약 목표에 동문유가 나와 있는데 길리아드 사이언스, 사노피 본계약도 있었고, 할로자임의 기존 계약자입니다. 로슈하고 존슨앤존스도 예, 알테오젠과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중국 경쟁사도 유효성 검증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자, 이중항체 개발사들이 추가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예, 알테오젠은 상반기에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상반기는 뭡니까? 6월 말까지가 상반기예요. 그죠? 예. 1에서 6, 그다음에 7에서 12가 하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6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 엄민영 연구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예,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추가 기술 수출이 나왔었죠. 예, 아무튼 상반기 기술 수출 기대감을 이 세미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6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특허청과 관련된 내용과
예, 또 기술 수출 요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알테오제는 좀 상승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도별 상업화 이제 흐름 예상도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 상업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일부하고 초기 마일스톤 들어와서 올해 한 영업이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2026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2026년 아까 얼마라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워크의 그 키트루다가 예, 결국에 S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거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고, 2027년 예, 2개에서 3개 정도 로열티 유입이 되고, 2028년에 5개에서 4개, 5개 예, 블록버스터 SC 전환 제품. 그 이후로는 뭐 5개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발적인 예, 수익이 증가되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선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선반영할 거냐? 요거는 시장의 분위기, 예,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예, 시장의 유동성이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2030년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 27년, 28년 거만 가져올 수도 있고, 하여튼 시장의 선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예, 일정만 지나면 예, 계속해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5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상업화가 한 개, 3개, 5개 이상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예, 수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 2026년부터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하루 옮겼다, 하루 떨어졌다 실망하실 필요가 어떻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열티 수입 합산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3%냐, 뭐 4%냐, 5%냐에 따라서 로열티율이 틀린데, 한 중간 정도 잡자고요. 중간만 잡아도 1조 거의 4천억대. 예. 4% 잡으면 1조 한 4천억대의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예, 그런 기업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예, 키트루다라든가 뭐 엔너트 인핀지 뭐 드비젠트 이런 것들을 기다를 해서 넣어준 건데, 뭐 최소 3%만 잡아도 거의 9천억 대니까 예, 제 생각엔 여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오바라고 하면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에서 1조 2천억 이 정도의 예, 로열티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못 믿겠죠. 예, 들어오고 숫자가 찍히는 순간 예, 주가는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네, 지금까지 총 계약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예, 10조 8천억 정도 되고, 여기다가 뭐 썬더즈 계약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11조 이상 최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수출한 총액은 뭐 2,800억이니까 앞으로 마일스톤이 아직도 1조 9천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게 로열티와 별도예요. 마일스톤은 임상 허가가 이제 진입이 되고, 허가 상업화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주는 게 기술료니까 성과를 이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1조 9천억, 거의 2조 원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더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PER 기준은 뭡니까? 단기 순이익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70배,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40배 정도, 44배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접목한다라고 하면 예,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은데, 예, 이제 시장의 그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정도의 체력이 없는 거예요. 시장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워낙 큰 금액, 예, 이런 기업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예, 벌써 예, 뭐 50만 원, 100만 원 갔을 건데, 우리나라 그릇으로 담기에는 아직 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나라 그릇으로 담기에는 아직 알테오젠의 이 성장성과 이 수익성이 예,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가는 그런 주식인데 결국에는 특허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타점에서 본격적인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6월 7일, 6월 달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찍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냥 뻔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상기순이익 들어오고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허 문제도 뭐 거의 문제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알테오젠은 지금 너무 시가총액이 뭐 18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체력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금리 인하라든가 하반기에 좀 경기가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도 좀 작은 오늘 비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에는 많은 섹터들과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진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염두에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달성되고 그런 게 누적 수익으로 영향을 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나타내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가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회사의 성장을 믿고 홀딩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